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이 한강 작가가 최초로 이 노벨 문학상 수상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다들 놀라워했었는데, 근데 이 상황을 가장 반기고 있는 인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좀 전에 없이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 저희가 좀 종이책 시장이 많이 불황이어서 좀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경사가 생겨서 퀵을 불러서 왔어요. 저 파주 그쪽 물류센터에서부터 풀자마자 고객님들 줄 서 있다가 다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자, 홍 기자님, 이 출판 시장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한강 작가 수상으로 인해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팔리고 있고 정말 서점 열리기 전부터 오픈런이라는 것까지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 받을 때 해외 외신에서 아니 한국률 굉장히 이 문맹률, 그러니까 다 문자 습득률은 98%나 되면서 책은 많이 안 팔리면서 노벨 문학상을 바래, 이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계기로 정말 앞으로 계속 좀 열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말에 이제 기자들이 이 파주 출판단지 가봤더니 지금 뭐 작별하지 않는다, 히라버 시간, 흰, 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굉장히 많이 다 재판들이 다시 다 인쇄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말을 반납하고 뭐 인쇄소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즐겁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수상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보문고와 예스24를 통해서 팔린 부수를 보니까 한 53만 부, 50만 부가 넘어요. 50만 그리고 부요? 네, 지난 주말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작별하지 않는다와 그 흰을 낸 그 이제 문학가 지성사만 봐도 여기서 한 21만 부가 인쇄가 됐고, 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했던 창작가 비평에서도 10만 부를 급하게 찍었다고 그래요. 요것만 해도 또 한 30만 부잖아요. 만 부 넘긴 책도 굉장히 흔치 그렇죠. 않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100만 부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기사 본 것 중에 아이들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몰라서 이상한 뜻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독서 열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부모들도 뭐 자녀 글쓰기 학원에 등록시키려고 뭐 줄을 섰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조선시대에도 자녀 교육 우리나라 대단했고요. 지금도 그 자녀 교육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녀 교육들, 똑똑한 아이 키우는 법, 이런 책들에 공통적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책을 많이 읽어라가 항상 1순위였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변하다 보니 아이들이 흔히 우리가 패드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이번 수상 덕분에 다시 한번 책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빠른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 논술학원에서요, 한강처럼 글 쓰는 법, 이런 특강을 열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이제 책을 읽는 곳에 좀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에도요, 한강 작가의 책이 전시된 곳에 정말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짝 인기가 아니라 어떤 책 읽는 붐이 장기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품귀 대란이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중고책에서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중고책도 가격이 올라요? 저도 어제 집에 있었던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책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지금 소년이 온다 같은 책은요, 중고 사이트에서 30만 원에 30만 원이요? 네, 지금 사고 싶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심지어 저자 서명본은 이제 40만 원에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당분간 이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튜브나 SNS 쇼츠 보지 마시고 독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고요. 어쨌든 이 한강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강 씨가 이 들었던 뭐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도 역주행해서 음원 차트에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보다 저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바다가 이렇게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네, 노래 굉장히 좋은데, 자, 홍 기자님이 어떤 노래길래
한강 작가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노래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악뮤라고 하죠. 악동 뮤지션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이 제목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인데 시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지막 가사에서 눈물이 났다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 말하자면 너랑 헤어졌지만 내가 이별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이 작가가 가장 좋아했다는 그 가사가 마지막에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라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바닷물이 마를 일은 없으니까 이별할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랑 노래인데 이 작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나는 좀 다른 의미로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눈물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봤는데 이때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쓴 뒤에 택시를 타고 택시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치 이제 작가의 숙명을 허공에서 저 위에서 아주 거대한 칼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그 중압감. 근데 말하자면 초고를 끝내면 이제 내가 이 소설과 작별을 하나 싶지만 사실은 결국은 작별이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건데 결국은 내가 이 어떤 문학, 역사를 다 끌어안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작가적 숙명을 느끼면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나 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알게 되면서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실제로 듣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음원 차트에서 쑥쑥쑥 순위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홍 작가님 굉장히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제가 감성적이라기보다 이 한강 작가의 글을 읽으면 같이 깊게 공감하면서 좀 더 깊이 사유하게 하는 힘을 작가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강 작가의 책 구절 하나하나도 굉장히 네티즌들이 유심히 보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출산을 망설이던 이 작가가요. 이거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게 된 일화가 적혀 있다고 해서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단편 소설이에요. 침묵인데 이게 이제 2000년에 문학동네 그 여름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이걸 보면서 그때는 한강 작가를 알았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던 이제 윤대영이라는 소설가가 작가가 이 한강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 단편 소설도 실렸던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나의 어머니는 5아이를 출산했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첫째, 둘째, 연년생으로 나온 첫째, 둘째가 다 사망을 했고 말하자면은 이 한강 작가는 나를 넷째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명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왜 임신을 꺼렸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상황은 지금 작가가 자전적 소설인데 임신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말하자면은 뭐 그 시장에 가서 과일 주세요 그러면 아주 제일 크고 예쁘고 상처 없는 걸 골라주시고 임산부용 스타킹을 사라가도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프죠 이렇게 공감해주는 모든 세상의 여성들과 동지가 되면서 내가 엄마가 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한 이제 후반부쯤에 남편과의 대화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고 힘든데도 그래서 출산을 꺼렸는데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됐느냐 요걸 전하는데 이 남편분이 문학평론가시잖아요. 표현이 대단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수박이 얼마나 달아 봄에 참외도 있고 아이한테 빗소리도 눈 오는 풍경도 이 소리도 다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남편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아이를 낳지 않으려던 사람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게 사실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요거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말하자면은 한강 파고들기에서 이 문구들 남편과의 대화 문학적인 대화를 보면서 와 부부 대화가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00년이 아니라 2024년 오늘 정말 저출산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겁내시지 마시고 또 그때 한강 작가가 결심하셨듯이 다들 또 그런 결심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문학 부분 또 이런 대화를 나눈다. 저도 한번 배워야겠는데 일단 장가의 기자 한강 작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있는데 모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고 뭐 기념관, 문학관 건립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한강 작가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이번 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작가가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거나 교수로 초빙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학관도 건립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이제 한강 작가 출신 학교인 만큼 이 한강 작가와 관련된 또 학술 대회 등을 만들어서 좀 더 널리 학교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한강 작가의 책들이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땠어요? 예, 하루에 30만 부면 1분당 200권씩 팔린 셈인데요. 예. 주말을 맞은 오늘도 대형 서점마다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텅 비어있는 한강 작가 특별 매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품절 대란이 이어지면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과 산문집 초판본에 웃돈을 얹은 판매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오늘 서점도 가보고 특별 전시회도 가봤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서 서울 야외도서관 3곳의 대표 작품과 20개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전시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와 봤는데 한강 열풍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원래도 이제 유튜버나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노벨상 받는 거 보고 저도 책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국내 문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국내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벨상이라는 상의 권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한강 작가 열풍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소설 채식주의자가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문학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서점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이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이탈리아에서는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 제작돼 오는 25일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예.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게 있는데 BTS 뷰가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글을 올린 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강 작가가 영향을 받은 노래 가수가 있다면서요? 예, 한강 작가가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들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한 작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가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한 작가는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받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동안 김광석의 나의 노래, 조동익의 룰라바이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자 한 작가가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가 있다면서요? 예, 한 작가는 지난 2007년 직접 곡을 쓰고 노랫말까지 붙인 노래들을 직접 불러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앨범까지 냈는데요. 한 작가의 노래 들어보시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들어보면 표현도 시적이고 목소리도 시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114년에나 나올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있다면서요? 네, 한강 작가가 이미 완성했지만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작품 사랑하는 아들에게입니다. 미공개 작품들을 2114년에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노르웨이 한 도서관에 한강 작가가 이 작품의 원고를 전달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작품은 90년 뒤에나 세상에 공개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어 문학을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로 만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김문영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강 작가가 지난 1993년에 문단에 데뷔해서 다수의 작품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한 개를 꼭 집어서 준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쉬운 게 봉준호 감독이 마치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탄 것처럼 특정 작품으로 상을 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벨상 선정기관인 스웨덴 할리머는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물론이고 5.18 광주와 희생자를 다뤄 증언 문학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년이 온다. 그리고 애가와도 같은 흰과 4.3 제주가 무대인 작별하지 않는다 등 역사의 고통과 삶의 비극을
유려한 시적 문체로 승화한 작가의 작품 세계에 반해서 수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강 작가의 수상은 약간 좀 놀랍기도 합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강력한 후보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도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요. 작가 스스로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성 작가가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습니다. 여성 수상자가 적다는 비판에 2012년 이후 노벨 문학상이 대체로 남성과 여성에게 번갈아 갔던 만큼 중국의 카프카로 불린 찬쉐 등 비백인 여성 작가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점쳐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을 두고 K컬처의 힘이 입증됐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신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고 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고 BTS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네. 영화, 드라마, 음악에 이어 K-문학도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부커상의 최종 후보에 정보라, 천명관, 황석영 등의 우리나라 작가들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네.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와 같은 3세대의 번역가들과 또 영미권 독자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소규모 출판사들이 숨은 1등 공신입니다. BT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BTS 멤버 중에 하나인 B가 한강 작가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BTS 멤버 B가 군대에 있을 때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평소 미술과 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던 멤버 RM도 이모티콘을 붙여가며 축하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수상 관련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시상식 맞죠? 네,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노벨의 기일이 12월 10일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2월 10일에 시상식이 열립니다. 네. 한강 작가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4억 3천만 원과 매달 증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서점.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영업과 동시에 서점에 들어선 사람들이 앞다퉈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들은 서점이 열리자마자 모두 동났는데요. 조금 전 새로 입고된 책들도 매대에 진열되자마자 모두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밥보다 좀 더 이게 또 책 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급하게 왔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퀵을 불러서 왔어요. 저 파주 그쪽 물류센터에서부터 풀자마자 고객님들 줄 서 있다가 다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미처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근처 서점으로 건너가 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한강 작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알려진 서울 통이동의 한 서점도 진열된 책이 모두 팔리면서 영업 2시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책은 다 떨어졌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노벨상 발표 직후 반나절 만에 13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가가 직접 추천한 책 작별하지 않는다는 판매량이 3,00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차트 역시 한강 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지면서 출판계에 전례 없는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